네, 이제 물건 들어가겠습니다. 물건이요. 예, 이 물권법 총론 파트에서는 뭐 한 문제, 뭐 예,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틀린 것 쳐놓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185조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죠. 그래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 법률은 국회 제정 법률입니다. 국회 제정 법률. 그래서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2번 봅시다. 사용 수익권 등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는데 이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 포기한 소유권의 내용을 임의로 정하는 거죠. 소유권의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허용 안 됩니다. 왜 허용 안 되죠? 185조가 뭐죠? 강행법규죠. 185조는 강행법규라서 임의로 당사자가 정할 수 없죠. 내용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겠네요. 3번 볼까요?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인정할 수 없죠. 뭐 같은 내용이죠. 2번, 3번은. 그리고 4번 봅시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판례 사안인데 판례는 이런 공원 이용권이라는 이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뭐 공원 이용권이라는 것은 이 실정법, 즉 성문법, 뭐 성문법에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관습법에서 이러한 물권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우리 물권은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런 건 있죠. 하지만 이렇게 공원이용권이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고, 맞죠? 그죠?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죠? 온천권도 이런 관습상의 물권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죠?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 점유취득시효가 뭐죠? 그러면 245조에 우리 법 2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하면 이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가 현재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의 일부, 즉 토지는 일필을 하나의 단위로 한다고 했죠. 일필. 그래서 일필의 단위의 일부에 대해서 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의 얘기인데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물일권주의라는 거 아시잖아요. 일물일권주의. 그죠? 일물일권주의.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 소리인데 이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유권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용익권은 되죠. 그죠? 소유권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저당권, 즉 담보물권도 안 되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으면 나중에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점유취득 시효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되죠. 아시겠죠?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를 모아놨습니다. 봅시다. 일필 토지의 일부, 방금 얘기했죠? 또는 일동, 건물은 단위가 동입니다. 동. 한 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은 안 되고 용익물권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구분소유권이죠. 구분소유권이 뭐죠?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게 한 동인데 이것을 우리 아파트처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구분소유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건물 한 동이 하나의 물권의 객체인데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적이죠? 다 현관문 따로 있잖아요. 독립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별개로 이용할 수가 있죠? 다른 부분이랑 구분되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 구분행위를 해가지고, 구분행위라는 건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구분행위를 통해가지고 소유권의 객체로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도 일물일권주의 예외죠. 왜냐면 원칙적으로 일물은 이겁니다. 이거 일물 예외죠. 그리고 3번 볼까요? 3번이 집합물. 집합물이라는 게 뭐죠? 집합물이요.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장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가두리 양식장. 예, 양식장. 여기에 무수히 많은 참치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왜 있죠? 이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해가지고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은행에 가서 이 소유자가 난 이런 양식장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양식장 전체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다는 얘기죠. 담보를 설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즉 양식장이나 돈사 또는 우사 뭐 이런 걸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볼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물건들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집합물도 무수히 많은 물건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예외입니다. 그죠? 일물에 대한 예외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죠. 예, 인목도 있습니다. 인목은 뭐죠?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건 좀,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예. 보면, 이 수목. 이렇게 해서 수목이 있어요. 이 토지에 수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 토지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일물이에요. 이게 일물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니까. 그런데 이 수목들이 있는데 수목들이 분리돼서 하나의 거래 객체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목들이 비싼 수목이에요. 비싼 수목. 금강송 이런 거라고 했어요. 금강송 이런다면. 그래서 그러면 이 수목들만 떼어가지고 소유권 또는 저당권에 객체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임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목법에는 이런 어떤 요건들이 갖춰지면 이를 하나의 분리된 수목 이걸 임목이라고 하는데 임목 등기를 할 수가 있게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임목 등기가 되면 이 임목을 대상으로 임목만 소유권과 저당권에 객체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었는데
지금 물건이 두 개가 된 거죠. 토지 하나, 이 임목 별도의 물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물일건주의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 1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임목보에 따른 임목도 일물일건주의 예외다. 그리고 명인방법이라는 게 또 나오죠. 명인방법 뭐죠? 명인방법은 그냥 쉽게 소유자를 밝힌 팻말을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팻말. 소유자를 밝혀야 돼. 근데 그러니까 또 지금 수목례를 하잖아요. 수목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임목법은 좀 절차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 좀 한정적일 수가 있는데 이 수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이 토지 소유자의 수목에 을이 수목만 샀어요. 수목만. 벌채를 목적으로 수목을 샀어요. 근데 토지는 안 샀다는 얘기죠. 갑 소유 토지에 있는 수목만 을이 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은 이제는 이 갑 토지에 있는 갑 소유 토지에 있는 이 수목은 자기 것이 된 거잖아요. 그걸 표시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을이 팻말을 이렇게 막 만들어요. 여기 있는 수목은 내 소유입니다. 이렇게 막 써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수목이 별개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을 소유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이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임목이랑 다른 것은 임목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그게 안 되고 소유권만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런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를 한번 봤습니다.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한 거죠. 한 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맞고요. 3번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 수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미분리 과실. 그러니까 사과 열매, 어떤 토지에 있는 사과 열매에 대해서도 여기 토지에 있는 사과 열매는 뭐 누구누구 거야. 이런 것을 명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리 과실에 대해서 명방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됩니다. 4번 봅시다.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분리된 수목입니다. 분리된 수목. 토지에 붙어 있는 수목이 아니라 이제 그 수목이 분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별개의 소유권이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벌채된 수목 같은 동산이에요. 동산. 그래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되죠. 그죠? 5번 볼까요?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소유권을 객체가 된다. 이게 틀렸네요. 왜 그러죠? 농지 소유자랑 농지예요. 여기 농지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경작물이 자랐습니다. 경작물이. 그러면 농지 소유자가 이 경작물의 소유자가 되나요? 안 된다고 그랬죠? 경작물은 경작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 농지 소유권이랑 완전히 따로 놀아요. 따로. 경작한 사람이 무조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 소유자가 이렇게 팔았어요.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갑 소유였는데 그렇다고 이 농작물 소유까지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경작자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을한테 뭐 그래도 이 농작물은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타인 소유 토지의 농작물 경작한 경우에 명의인 방법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경작자의 수로 속합니다. 그래서 명의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이것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1번. 소멸시효가 뭐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소멸시효가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소멸시효?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나요? 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안 돼요. 그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말고 점유권 같은 건 소멸시효 대상이 되나요? 점유권? 안 되죠? 점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소멸시효는 뭘 행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점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점유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지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점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점유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용의권, 용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담보물권, 저당권 같은 경우에 독립하게 소멸시효 그 대상이 되나요? 걸리나요? 소멸시효에? 안 되죠? 안 된다고 했어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피담보채권은 그대로 있는데 이 저당권만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도 같이 소멸할 뿐이지 이 담보물권이 독립적인 소멸시효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 소유권에 의한 물권 신고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예, 맞는 얘기죠? 예,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 봅시다. 상대방의 틀린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의 규칙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권이 아니죠. 맞습니다. 왜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과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죠? 객관적인 상황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자기 물건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 뭐가 어떤 소유권이 제한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고 있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상태만으로 하지, 규칙 사유는 요건이 아니에요. 규칙 사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규칙 사유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3번 볼까요?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권의 요건을 요구되는 방해는 손해와 구별된다. 구별되죠? 손해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이 손해는 보전돼야죠. 그죠? 손해가 났으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는 거예요. 손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침해된 결과죠. 그걸 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침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라고 하면 과거에 이렇게 현재 그 침해는, 그 방해는 끝났는데 그게 여전히 결과물로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판례 밑에 우리 그 책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실어놨는데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에서 방해라 함은, 그죠?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라 함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고, 딱 끊고, 법익 지배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손해는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봤고요. 4번 볼까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틀렸네요. 5번 먼저 봅시다. 4번 봅시다 하면서, 임차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번을 볼게요. 4번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죠. 뭐 A주택이라고 해볼까요? 채권자에 불과하죠. 임차인은요, 채권자입니다. 근데 어떤 방해, 어떤 제3자가
현재 임차인이 있는 이 A주택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자여야죠. 물권자. 그래서 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죠. 이 임대인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꼭 임대인이 꼭 소유자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소유자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죠. 지금 근데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서 채권자죠. 채권자. 임대인에서 채권자잖아요. 임차인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나요? 이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에 기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게 어떤 구조죠? 이게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이거죠. 대신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가지고 이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이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을 이 임차인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없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5번 볼까요? 5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이 뭔가요? 그러면 이제 뭐 뒤쪽에 다 나오는 부분들인데 보고 갑시다. 유치권 하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건물을 이 갑이 을한테 지어달라고 맡겼어요. 공사를 도급이라고 합니다. 공사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 계약. 그죠? 도급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하고, 일을 부탁한 사람이 도급인이고, 일을 맡은 사람이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을은 어떤 권리를 갖죠? 갑에 대해서 채권자인데 공사대금 채권을 갖죠? 그죠? 공사대금 채권을 갖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줘야죠. 돈을. 공사를 을이 했으면 공사대금 채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안 주고 있어요. 이걸. 그러면 이 을이 뭘 행사하죠? 플랜카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한마디로 갑이 지어달라는 이 건물에 대해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갑소유일 거 아니에요. 이 부지. 그죠? 이 갑도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을이 그래 그러면 너도 지금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너도 지금 공사하고 있지? 이 토지도 그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지금 토지 샀지? 그래 너도 빚 많이 나갈 거야. 그러면 나는 네가 돈을 줄 때까지 우선은 내가 이걸 유치하겠어. 유치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유치할게 하면 이걸 내가 가져갈게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을이 유치라는 것은 점유를 수반합니다. 점유가 수반되는 거예요. 을이 유치한다 그러면 을이 이 공사 현장을 점유한다 이 소리랑 같은 얘기죠. 근데 이 유치권이 어떻게 침해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점유를 이 사람이 뺏겼어요. 어떻게 뺏겼는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 점유를 상실을 했습니다. 뺏겼어요. 점유를 약간 침해를 받았어요. 상실까지 아니고 침해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 을은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권도 권리죠. 이 을은 유치권도 갖지만 점유권도 갖죠. 그죠? 이
전체에 대해서 점유권도 갖고 유치권도 가져요. 근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유권을 통해서 실현하기 때문에 점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겁니다. 점유권에. 그래서 이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 봤죠? 그리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풀 때 이 해설을 보고 풀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문제만 보고 풀지. 그래서 해설을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그냥 푸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물론 이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이 해설 다 읽으셔야 돼요. 이 해설이 잘 되어 있는 해설입니다. 일일이 다 판례도 실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 해설을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판례 사안인데, 비용, 돈 얘기를 물권적 청구권에서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비용 이런 것은 손해의 개념입니다. 손해. 즉 손해배상 청구권의 내용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해를 제거해 달라, 방해를 예방해 달라, 아니면 반환을 해달라 하는 행위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이런 비용, 이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1번 바로 나왔네요. 2번 볼까요?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게 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것은 민법 총칙에서 한번 봤을 텐데,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 있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어떤 파트에 있는 내용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했던 내용인데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볼까요? 갑이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가 103조, 104조 이런 것처럼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103조, 104조 위반한다는 것은 어떤 불법성이 있다는 거죠.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 관계를 맺었는데 벌써 급부한 것이 있어요. 급부를 해버렸습니다. 급부를 안 했으면 그냥 이게 무효니까 끝내면 되는데, 급부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각자 넘어갔어요. 이렇게 뭔가 급부가 다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게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면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03조나 104조 위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불법에 대해서 법이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불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따로 746조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조건이니까 이런 103조, 104조처럼 이렇게 위반이 있으면 돌려준 것을 반환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례는. 물론 수익자에게만 이 불법 원인이 있으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 746조 단서의 규정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 양쪽이 다 불법 원인이 있든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2번 틀렸고요. 3번 봅시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것도 틀렸네요. 왜 틀렸죠? 소유권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해설을 잠깐 볼까요? 점유권에 이런 그 제한이 있습니다.
2항 볼까요? 242항. 전항의 청구권은 그 점유 회수 청구권입니다.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반환 청구를 하는 거죠. 이런 청구권은 그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하지만 소유권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소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뺏어갔어요. 소유권을 방해를 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뺏어간 사람뿐만 아니라 뺏어간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그걸 승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점유에는 이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점유 같은 경우에는 이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지만 악의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어요. 그 특별 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 하지만 그 악의가 아니라면 행사할 수 없다는 이 204조 조문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었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걸 답부로 체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볼까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걸고 한다. 네, 틀렸죠? 틀렸죠? 왜 틀렸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이게 물권적 청구권인데 물권적 청구권은 뭘 대상으로 한다고요? 행위를 대상으로 하죠. 뭘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 결과의 제거, 이것은 손해를 갚아달라는 얘기죠. 손해배상 청구권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볼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소유권을 상실했대요. 물권적 청구권은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 침해한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현재 권리자예요? 아니죠? 현재는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었네요. 5번 볼까요? 예,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쳐놓고 시작을 합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2번 봅시다.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 이 누구죠?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은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예요. 미등기 그 건물의 매수인은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과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내용이 있죠.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나는 돈도 다 지불했고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람은 현재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될 수 있습니다. 2번 답 나왔네요.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구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라고 봅시다. 부동산에 어떤 사람이 갑소유 부동산인데 어떤 사람 을이 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위조 서류를 통해서 등기를 뺏어왔어요. 그렇죠? 등기를 뺏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누구한테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거죠? 명의자죠, 명의자. 현재 명의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허무인이에요, 허무인.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 이게 있는데, 이래서 병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허무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때 등기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를 행사해야 하나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고 이 허무인 명의로 실제로 행위한 자, 등기한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명의로 이 병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상대방이. 아시겠나요? 병이라는 사람 없으니까 없는 사람을 상대로 뭘
그 청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원자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민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를 구할 수 없다. 예.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틀렸고 그다음에 될 수 있다. 옳은 거 2번 답 나왔다 그랬죠? 네, 4번 봅시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네요. 왜 틀렸죠? 저당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저당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기한테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당권 설정자한테 바나나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자기한테 갑자기 물건을 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저당권 자체가 점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봅시다.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소유권을 상실했대요.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더 이상 현재의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가 없죠. 없는데, 정말 없는 경우에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판례가 있는 사안인데, 이 판례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유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 뭐,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 근데 그게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내가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이행불능이 발생했고, 이행불능이 발생을 하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발생하면 전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계약상 전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불능이 됐으니까 전부를 아무튼 배상해달라는 얘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행사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는 이 전보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했더니 이 전보배상 청구권은 계약상 권리자, 그러니까 계약상 채권자죠. 채권자가 이행불능이 됐을 때, 채무자의 그 채무에 이행불능이 됐을 때 가지는 권리지, 이 물권자였던 사람이 물권을 상실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 5번 같은 경우도 꼭 책을 다시 한번 이 밑에 있는 지문을 보시면서, 해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6번으로 갈까요? 6번 봅시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미리 봤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갑소유 엑스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일 Y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어떤 상황이죠? 현재 이게 엑스토지인데 엑스토지는 현재 갑소유죠. 근데 사용 권한이 전혀 없어요. 이게 Y 건물입니다. Y 건물. 그러니까 Y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을이죠. 을이 신축했어요.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답니다. 이 일부를 예를 들어서 가를 달리해서 병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이제 이 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의 일부분씩을 점유를 하고 있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Y 건물의 철거. 철거라는 게 뭐죠?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부시고 나와라 이 소리잖아요. 이 Y 건물도 소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동안 이렇게 Y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이제 다 올라가죠. 이제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건물이 되죠. 그럼 소유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통해서 어떤 그 법률행위 변동이 생기는 것은 법률 행위일 때가 있어요. 법률 행위일 때. 법률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생기죠. 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Y 건물을 현재 신축한 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근데 철거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죠? 어떤 그 건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처분 권한 없이 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만 처분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을을 상대로 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27회 때는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볼까요?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대지 부분의 인도. 이 부지를 말하는 거죠. 부지. 그죠? 갑이, 그러니까 이 Y 건물이 을이 신축했는데 이 부지는 현재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가. 그래서 이 을이 이 부지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건물 소유자니까.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 을, 즉 건물 부지의 점유자이기도 하죠. X토지 이 건물 부지의 점유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지 부분을 내 토지인데 X가 갑이 내 토지인데 갑소유죠. X토지의 갑소유죠. 내 소유 토지인데 왜 네가 이게 점유를 하고 있어 해가지고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도 있죠. 왜? Y 건물의 소유를 통해서 이 대지 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을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린 건데, 답이 틀린 건데요. 퇴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 건물에서 살고 지금 자기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건물에 을이 만약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건물에. 그러면 자기 건물에 대해서, 자기 건물에 자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건물에. 자기 건물에 자기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퇴거를 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을의 자신의 그냥 권리 행사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기본권을 실현하는 그냥 과정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퇴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기 건물이니까. 어렵죠 이런 건. 4번 봅시다.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지금 병이 누구죠? 이 병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죠. 병은 자기 소유의 건물은 아니죠. 자기가 그냥 현재 이 Y 건물을 임차해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퇴거를 구할 수 있어요. 이때도. 그죠?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5번 봅시다.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Y 건물을 또 어떤 정이라는 사람이 나오나요? 을이 지은 다음에 정한테 매도했다는 얘기죠. 매도했습니다. 인도해 준 경우에 갑은 정을 상대로, 갑이죠. X토지 소유자 갑이 정을 상대로. 정이 누구죠? 이게 이제 미등기 매수인이죠. 미등기 매수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겠죠. 미등기 매수인은 현재 이 X토지의 소유권을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데 이것도 밑에 있는 해설을 꼭 읽어보셔서 조금 더 숙련되게 이 문제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